그래요. 제가 이렇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속보로 봤는데요. 그래요. 옛날에 그 경기도 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던 그 유본부장이라는 네. 분이 계셨는데, 고인이 되셨죠? 예, 그래요. 그리고 참 이렇게 선거가 이제 막 거의 안 남았는데, 그래요. 좀 이분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항상 고인의 면목을 빌기는 하지만, 의혹은 좀 있습니다. 의혹이.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좀 뭔가 좀 석연치 않다.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꼭 이렇게 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중에,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몇 공화국 가지고 드라마 나오잖아요. 네. 그때 되면 다시 또 한번 얘기하니까. 요즘에 또 꼬꼬무 이런 거 있잖아요. 꼬리를 보면 거기에 제가 나중에 나이가 더 많이 들면 그때 진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 얘기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요즘 또 누구예요? 우리 한나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네. 한나라당이 언제 또.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이.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도 자유당 때. 자유한국당. 하여튼 그분 이제 와이프 되시는 네. 줄리 분, 그죠? 그분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꼭 그래요. 지금 대통령 후보 두 분이 나오신 분이, 물론 이제 한 100일 정도보다 안 남았잖아요. 그죠? 지자체 선거가. 그러네, 벌써. 그런데, 혹시 이분 둘 다 구속이 당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바뀌지 않은 그런, 진짜 처음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레드홍 형님하고 이제 허경영의 후토체제로. 하여튼 이번 선거 그래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렇게 잡음이 많아요. 원래 그랬었나요? 그전에도? 부동산 뉴스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십니까? 왜냐면 그분들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우리 방송이 희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택가격 안정화되면 우리는 그만하는 거죠. 저 그만둬야 된다니까요. 이제 안정화 됐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남기영 님이 며칠 전에 나오셔가지고 마스크까지 벗고.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정호의 부동산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와 소통하는 유일한 부동산 뉴스입니다. 점심시간에 하는 유일한 오리지널 뉴스. 정호의 부동산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타깝네요, 진짜. 내 오토바이. 밑에서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래요. 자,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 하루 이틀 있는 일은 아닌데, 과반수가 넘는 정당에서는 신속 이제 통과법이라고 하잖아요. 패스트 트랙. 그래서 그냥 너네는 뭐라고 떠도 찍고 까불든 간에 상관없어. 우리만 그냥 태워가지고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무슨 법을 통과를 시키느냐면, 개발 이익 환수법이라는 법을 이제 강제로 통과시키겠다. 자, 제가 뉴스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고인이 되신 분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다 연루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개발 이익 환수법이라고 해가지고 대장동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굳이 만들어야 되나 이거를? 대장동이 제2, 제3의 대장동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야 되니까 화천대유 같은 게 더 생기면 안 되니까. 아니 이게 원래 법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법대로 했었어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누군가가 그걸 특혜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왜 이거 개발이익 환수법을 하냐. 이번에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전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더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했던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례라는 거죠. 관례. 그럼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여기로 그냥 묻어버리는 듯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느낌밖에 안 되네. 의혹을 묻겠다, 이런 그런 거는 저는 의미는 잘 모르겠고, 여기서 얘기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럼 거기에다가 또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지금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대장동 사건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던 부분을 그냥 무모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논란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입막음을 한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법인데 후폭풍이 되게 크죠. 왜냐하면, 공공기획해가지고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이제 민간 사업자를 불러가지고 집을 짓게끔 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건데 개발 이익이라는 게 민간에서 남아야지 이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민간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에서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800억을 남길 것 같다. 그래야만 예쁘게 지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팔아먹어야지 다음 공사를 또 진행할 만한 여력이 생기고 하는데 800억 벌면은 80억
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뺏어가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수익을 10% 미만으로 맞추겠다. 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개발 사업을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쥐의 거기만큼도 모르시는 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LH에서 한다 그래도 LH에서 못 지어요. 왜냐면 하청을 줘야 이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 돈 생돈 자기 돈 들어가지고 몇천 원씩 들어가지고 짓는 짓는 업체는 없죠. 그죠? 결국은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금융에서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PF라는 게 없어졌죠. 예전에는 지급보장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공사에서 보증을 서줘가지고 PF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또 지금도 어렵다 보니까, 사실 신탁사라는 게 생긴 거고, 그 신탁사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을 대출을 진행해 주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사업 진행하는 거 보게 되면, 보통 최하 못해도 12% 정도는 대줘야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변수들이 많단 말이죠. 금융비 더 들어갈 것들이. 좀 뭐 공기가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4에서 18% 정도가 대줘야지만 금융을 일으킬 수가 있고 거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수익이 대줘야 됩니다.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신탁사에서도 돈을 빌려주든, 개탁을 하든, 뭐, 관리 신탁을 하든, 그렇게 진행되는 게 대반사인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10% 미만을 갖고 개발 사업을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게 뭐냐면,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3기 신도시부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3기 신도시에 민간 업체가 하나도 못 들어가게끔 지금 법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전 청약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이거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뭐 이런 상황들은 있어요. 보통 지금 현재 그 시공사들이 택지개발지구라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택지개발지구를 LH에서요, 강제 매각실 때 있으면 솔직하게 너무 분양이 안 돼서, 택지개발이 안 돼서, 안 좋은 땅이니까. 건설사한테 페널티,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요. 내 10년 동안 잔금을 유예해주겠다. 뭐, 이자를 없애주겠다. 뭐, 무이자로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지구나 하다못해 신도시 일부 같은 경우도 빈 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빈 땅이 있어요. 공사 펜스만 쳐져 있고. 그 친구들이 한 10년도 더 된 전에 땅을 샀어요. 건설사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성이 없는 걸. 그랬는데 지금 왔더니 사업성이 나서 이제 분양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수익이 한 15% 20%가 나요. 그럼요. 분양가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다 뺏긴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진행은 된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15% 나온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은 못 갖고 가게끔 법을 바꿔버리니까 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빈 땅으로 내비두든가 그 땅을 다시 이제 LH에 다시 넘기든가 그거죠. 현재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정책들 때문에도 지금 시공사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은 리모델링까지 참여해가지고 그 큰 회사들이 그죠. 뭐 100개짜리 뭐 150개짜리 지으려고 지네들 팀 만들어가지고 이거라도 수주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 판에 수익까지는 낮춰버린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다 이제 분양을 하고 수주를 다 이제 받은 업체들을 다 정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말 바꾸기를 하는 거지. 이제. 너네 이제 저기 너무 많이 갖고 가면 안 되니까 그 돈 다 나한테 다시 토해내. 참, 그러면은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이효정 부장이 찍은 누구나 집 찍은 거 있잖아요. 네. 와, 그것도 못하는 거죠, 뭘.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지. 왜냐면 그것도 수익이 남는데. 수익이 남으면 다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때 뭐 10년 전 분양가대로 가져오면 못 가지. 가져가면 이거 문제가 수익이 생기는데. 사전 청약은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명무실하게 된 거고 올해 말 뭐 이제 말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2021년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요. 뭐 이때까지 이뤄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확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의 이 정부가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사전 청약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누가 시공할지 누가 시공을 하겠어 이거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기조를 계속 간다 그러면 다 LH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 능력 평가가 LH가 꼴찌예요. 시공 능력 평가에서 LH가 꼴찌라고. 부영보다도 못 지어요. 야, 부영 잘 지어. 부영 잘 지은다니까? 야, 용산에 지금 땅 사는 것만큼인데. 금성백조 막 이런 애들, 어제 보여드린 계룡 막 이런 애들보다 LH가 제일 꼴찌라고, 브랜드 네임이. 뭐, LH 올해 빌라 짓는 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슨 흙집, 두꺼비 집 짓는 것만도 못하게 지어놓는 업체가 지금 이거를 공사를 다 수주를 하게 해서, 그래요. 뭐 국토보유세고 뭐고 그냥 토지공 개념이고 지네가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거 LH가 작정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100년 걸려요. 참, 난 이해가 안 갑니다. 100년 넘게 걸려. LH가 이거 단독으로 이거 시공한다 그러면은 재개발은 아예 빵프로고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고. 나는 사실 이 내용하고요. 지금 바로 밑에 내용 나오네요. 다주택자다 양도세 완화.
이 내용도 지금 이 기자가 네. 왜 이거를 같이 내용을 접목을 해가지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생뚱맞게 왜냐면 이게 저랑 이분도 좀 생각 비슷한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를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정책이지 않나. 사실 이거 정부에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얘기하기 전에 바로 이 발표하기 바로 전날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래세를 완화시켜주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마자 이런 기사가 민주당에서 얘기한 처음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줄여버린다고. 그리고 나서 안 안 한다. 정부에서는 안 한다고 했지. 네. 다음 정부에서는 해야 된다.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네. 윤석열 후보가 될지 이재명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네는 안 하겠다는 내용이긴 한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 민심 자체가 자꾸 뭐 대장동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동산 막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거야. 그래 양도세? 나는 세금을 더 부과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민심들은 양도세를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럼 완화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일반을 던져보는 거야. 또 이것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윤석열 후보도 자기도 이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잖아요. 네.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먼저 선수 치는 거거든 이게. 왜냐 그 표 뺏기 위해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아니 해줘야죠. 당연히 해주면 좋죠. 집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내놔가지고 양도세 혜택 받아야지 집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안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한 거잖아요. 우선은. 그건 정부에서. 그러니까 아니 진 의원이 진 의원이. 근데 후보들은 다 해준다고 하고 있어 지금. 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대통령 돼봐야겠죠. 솔직하게. 내년 3월 9일 날이 지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뭐 봐야죠. 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재검토를 또 언급을.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것도 이재명 살리기야. 이재명 공급 확대 그 방침에 여권에서는 바로 화답하듯이 안전진단 완화를 시사했다. 이제 뭐 물타기 이제 저기 라인 이제 갈아타는 건가요? 계속 갈아타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 지금 쩝쩝이 형님 어떡합니까 그럼? 도리도리 형님. 아니 쩝쩝이 형님. 쩝쩝이 형님. 아니 그냥 뭐 하여튼 우리 숟가락 형님 이제 팽당하는 건가요? 팽당해. 이제 홍무세 형은 이제 완전히 이제 사장 되는 건가? 이때까지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 홍무세도 그랬지, 노영욱이도 그랬지, 변창흠이도 그랬지, 김현미도 그랬지, 문재양 형님도 그랬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다 바뀌는 거야? 왜냐 어젠가 그젠가 무슨 저기 부동산 포럼회 같은 데 가셔서 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더라고요. 아이고 현희진님이 아이고 오랜만에 본방을 보시고. 현희진님 슈퍼채팅 만원 진현희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본방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본방.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이거 지금 같은 여당 안에서도 뭐 지금 있는 현 정부 이제 레임덕입니까? 다 이제 아니 얘기했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망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이때까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 이번 정부의 수장은 지금 쩝쩝이 형님은 지금 파란 기와집 밑에 계시고 네. 그 밑에서 열일하고 있는 홍무세 형님이랑 지금 노영우 국토부 장관이랑 지금 개처럼 뛰면서 욕받이를 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다 등 돌리는 겁니까 이제? 등 돌려야지. 왜냐면 안 그러면 그 다음 정권 못 잡게 생겼거든 이거. 어떻게든 잡아야지. 이분들의 목적은 정권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차지하는 게 목적이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런 음마아파트 집값 30억 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적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정부를. 이 현 정부가 무능해가지고 이꼴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힘을 실어줍시다 하면서 하나같이 전부 다 이제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다 뒤집고 있는데. 등에 칼 꼽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칼 꽂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하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그냥 그거니까 넉마주의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레프트 라이트 원투 막 해가지고 완전 그 타이슨하고 붙는 막 그 사람처럼 곤죽이 돼가지고 이제 근데 이 뉴스가 언제 나온 건가요? 이 뉴스 이제 12월 이거 오늘 나온 거네요. 오늘 올린 거고 이거는 올린 거고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겠죠. 신기한 거는 또 이 뉴스가 나오기 전서부터 알았나 봐요. 음마아파트가 또 신고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또 27억에서 더 신고가 돼가지고 올랐다고 하는데. 그 썩다리 집이 이제 곧 30억입니다. 썩다리 네. 집이. 썩다리. 그거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가봤잖아요. 자주 가잖아요. 썩다리. 진짜 무서워 밤에 가면. 30억이 된다? 저 얼마 전에 반포주공 1주구 갔다 왔거든요. 야 거의 다 이제 2주 이제 거의 다 끝났고 그 건물에 아파트 한 동에 이제 한 두 세대 정도 불이 켜져 있어요 아직도. 얼마 전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11월 달인가 갔다 왔는데 11월 말까지인가 2주를 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명도 한다고. 네. 가서 어떻게 진짜 무섭더라고. 무서워. 그리고 나 이런 얘기하면 좀 네. 그렇지만
내가 거기 지나가다가 우리 학생들이 옥상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 걸 봤습니다. 옥상에서 필 필요도 없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없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쥐새끼도 없어요. 아니 근데 옥상에서 꼼꼼해. 우리 그 불량 학생들 몇몇 모이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그거 제가 봤었을 때는 그거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피워야 됩니까? 흡연구역에서? 아니요, 그냥 1층에서 피우는 거 나쁘지 않다. 아니 복도 다 피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었어. 옛날에 우리 어디에요? 저기 일원동 개발할 때도 거기 집을 LH에서 집을 짓잖아. 근데 공사 기간이 조금 연기가 된 적이 있었거든. 거기에 불량 학생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항상 이게 공사 뭐 진행을 한다, 뭐 철거 예정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펜스 근처에는 335 이제 우리 불량 학생들이 그래요. 그거 경찰부터 다니면서 뭐 내가 가서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자, 안전진단이 이제 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당론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이제 뭐 대통령 이때까지 기조고, 뭐 국토부 기조고, 기재부 이제 무슨 발언이고 이런 거 싸그리 다 무시한 다음에 갑자기 태세전환 오지면서. 왜 여태까지 안 해주다가 갑자기. 태세전환 오지고요, 진짜. 질이고요, 진짜로. 태세전환. 동아줄 이제 썩은 동아줄 버리고 이제 새 동아줄로 갈아타려고. 새 동아줄이 새로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새 동아줄이 그것도 썩은 동아줄인지 새 동아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더 웃긴 거는 또 뭐냐면 이것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자기 공약으로 냈던 거야.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 그랬더니 내일은 또 이거를 그 양반이 혹시 되기도 전에 그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먼저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먼저 이거 쉴드 치는 것 같아. 앞만 봐도. 참 재밌어요, 그렇죠? 네. 뭐 하루 이틀도 안 돼가지고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입장문을 바꿉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분양가 상한제도 또 이제 얘기를 하겠죠, 또. 그렇죠, 줄줄이 나올 것 같아요. 공급 확대 한마디 하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기조를 바꿔가면서 당론을 이제 통해서 정부를 청와대를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100%입니다. 안전진단을 폐지할 겁니다. 아마 여기서 완화해준다고 했으면 더 강한 걸 내밀기 위해서 폐지라는 거는 좀 힘들고 사실상 폐지해도 돼. 이거 안전진단 뭐 의미가 있어 사실. 내 집 주고 내가 새로 바꾼다는데 왜? 내 집을 내가 단독주택 부셔가지고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왜 허가를 안 내주냐고. 그냥 내 돈 들여가지고 연수만 정해주면 돼. 30년이다 40년. 예전에 40년이었었거든요. 안전진단은 필요가 없죠. 그냥 연차만 맞추면은 가능하게끔 하는 거고. 그럼 이게 만약에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막 벽에 타일이 떨어지고 막 금이 가고 성면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때 안전진단 신청하는 거예요. 연차가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근데 그건 내가 없어져도 돼. 답답한 얘기죠. 자, 윤석열 100%입니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 신안산선 GTX-C 노선 들어오는 철도 역사 위에다가 청년주택을 짓는다. 그 예전에 그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분이 학교 위에다가 짓겠다. 저 바이러스 정님이었죠. 비루스. 그렇죠. 바이러스 정 이제 지금 의원이신가요? 그분이? 바이러스 정님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균형님이 그래요. 어차피 지금 이재명 후보에서 그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정님이신데 끊임없이 그냥 그래요. 글을 올리면서. 나는 이것도 좀 더 이해가 또 안 가는 거야.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뭐 역상복합입니까? 역상복합이지. 근데 이것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거거든. 내가 그랬잖아. 역세권에다가 청년 뭐 주택이랑 이런 거를 짓겠다. 뭐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 막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내일은 그 양반이 발표한 내용을 갖고 나는 그럼 이렇게 하겠다. 그럼 윤석열 후보는 여기다 내가 봤을 때는 200층까지 짓겠다. 아이고 말이야 뭐 쉬운 거죠. 뭐 이거 이제 거기 복합 환승센터 GTX 역 해가지고 지상에 여기 이제 역사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위에다 뭐 50층이고 건물을 올린 다음에 그 청년주택을 또 분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GTX 노선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GTX 노선에 역세권에다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했고 정확히 역은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청년주택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내일은 또 뺏어먹는 그런 정책. 근데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못 짓습니다. 그럴까요? 못 지어요. 이거 청년주택은 더더욱 못 짓고요. 왜냐면 이 청년주택이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지네가 뭔데 이 민자 역사를 지네 LH 청년주택으로 지을 건데? 이거 살 거야? 누구한테?
이거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BTO 사업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BTO인데 30년 50년, 운영권 50년. 주고 30년이에요. 30년 운영권 주고 나서 투자 유치해가지고 기업에서 이거 공사 들어가는 약정을 맺은 다음에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보통 30년 동안 임대로 돌리고 그렇죠, 임대 추후에 돌리고. 이거를 임대로 연장할 건지 아니면 등기를 쳐갈 건지 그렇죠. 이제 고민해야 그걸 돼요. 하는 사업인데 그게 민자사업 땅으로 지금 확정이 되는 것 같다. LH에서 어떻게 건드릴 거냐고. 근데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요? 왜냐면은 지금 그 일산대교인가 김포대교가 네. 있었잖아요. 그걸 유료화했다가 다시 무료했다가 다시 유료로 바뀌었잖아요. 들렸겨요. 아니 대통령이야 지금. 아니 자기가 경기도지사도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대통령도 아니고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그때 도지사였어. 무료로 하라 그랬더니 무료로 했다가 소송 들어왔으니까 바로 무료로 나가잖아. 하라 그랬더니 또 유료로 했다가 또 무료로 하라고 또 민원들이가 또 검토하고 있고. 왜냐 그것도 민자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니 바보 아니야. 무슨 나른 일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게 법에 안 맞는 거를 자꾸 말병으로 던져가지고 현실화시키려고 만드는 그러니까 거야. 자기가 무슨 독재자야? 하여튼 이거는 이제 보니까 서울 가자역에 가자역. 있는 건데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그 네. 사업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짓겠다는 건데 그죠? 이렇게. 그래요. 짓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지금 아직 짓지도 않은 GTX C 노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앞으로 D 노선이 더 될 수도 있고 또 신안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열심히 다 하고 있잖아요. 24년도인가 이제 교통 예정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접어봐 얼마나 짓을 수 있겠느냐. 그래요. 무슨 뭐 소음 이런 것도 뭐 철도 뭐 소음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에 뭐 공사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결국 지른 일은 유유지. NH에서 지면 그런 거잖아. 울려 막 밥 먹다가 요 빨리 들어가야 돼. 엘리베이터 빨리 타. 그러니까 뭐 LH가 소리도 들려. 직접 시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각 지방 업체에 그 중흥하고 호반하고 그 하청 업체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 친구도 안 하냐 거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돈이 안 돼가지고. 아니 걔네가 하는 게 아니고 중흥하고 호반하고 밑에서 일하는 하청 업체들이 있어요. 건설업체. 네. 걔네 이제 중견 기업 한 4-5군데가 하니까. 네,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하는데 LH. 진짜 소리 들린다니까요. 이번 역은. 그럼 그거 소리 듣고 내려간다니까. 야,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역사에다가요. 쇼핑센터 우리가 뭐냐면 상업시설 좀 주고요. 위에다가 오피스를 지을 것 같아, 아예. 오피스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50년, 30년 동안 사옥을 쓸 수 있게끔 사실 지금 아파트 공장 난리잖아요. 그죠? 이거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돈을 갖고 난 그 주변에다가 집을 줘줬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니, 이 입지에다가 출퇴근하기 용이하게 업무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내 말이. 이 위에다가 잠깐 살다가 빠질 만한 청년주택을 왜 그렇게 때려주냐. 그러니까요. 아니, 청년주택을 누가 좋아해요, 세상에. 왜냐면 역세권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썩 좋지는 못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주택을 누가 좋아하냐고, 지금. 아니, 지금 보증금도요, 막 8천에 120 막 이래요. 아니 그걸 누가 좋아해? 그걸 누가 들어가 살아 청년이? 더 비싸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더 비싸지는데 GTX 역세권 땅이 들만데 청년주택 하나가. 왜냐면 오래 살지는 못해요. 네, 못 살아요. 애 나면은 나가야 돼. 결혼하면 나가야 애들 키워야 되는데 애들 학교가 보통 이제 역 근처에는 보통 학교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이게 입으로 똥 싼다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그런 거야. 입으로 막 똥 싸시는 거야 지금. 20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 지을지 모르지만 20대에 있는 청년들 내가 이 사람 후보로 뽑아주게 되면 이 사람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내가 언젠가 혜택을 보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네 나이가 50대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참 막말도 진짜 유분수지. 무슨 여기 역세권 무슨 역사 상층부에다가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얘기는 다. 그래.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에서도 이제 검토를 한대요, 같이.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오세훈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싸질러라 그래요. 알았어. 야, 더 해봐, 더. 야, 더 해봐, 더 얘기해, 더. 뭐 이러는 것 같고, 뭐 입으로 똥 싸지르니까 야, 빨리 싸고 가, 빨리 또 싸질러,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네. 이 사람들은 똥줄이 타니까는 뭘 이게 공약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심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서울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다 도로에 끼고 있고 보통 사거리의 코너에 역사를 짓기 때문에 그럼 집을 네 군데 내주면 이렇게 위에다 쭉 아니 사거리가 없어지는 거지. 사거리 왜 카바를 씌우나? 그 중간에 고가도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아니, 거기 세운상가처럼 그래. 사거리 낙원상가 세운상가처럼 이렇게 토를 만들어가지고 밑에 다닐 수 있게. 아파트 밑으로 막 차 지나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럴 바에는 아마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어디에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카바쇼 아파트 주면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돈도 하나 안 들어가고. 네. 어?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든. 자, 집을 팔라던 우리 현민빵 누님이 저 빵가게 생겼네요. 네. 아니에요, 안 가요. 안 가, 이거 쇼야. 모르지 또. 아니야, 이거 쇼라니까. 이거 이제 제가 확실합니다. 내 생각에 내 피셜이. 이거는 검찰에서 하면 저는 믿겠어요. 검찰에서 네. 한다 그러면. 근데 이거 경기 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전 장관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아이고. 정권이 바뀌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갈 것 같습니다. 네, 저 바뀌면 가겠지. 바뀌면 갈 수도 있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랴부랴 조사해가지고 무혐의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무혐의가 나올 수가 없다. 왜 안 나와? 무혐의가 나올 수가 아니, 무슨 죄를 졌어, 얘가? 그런가요? 아니, 투기가 무슨 죄예요? 이 사람이 차명으로 갖고 있는 건데, 뭘. 이거 문제가 좀 난 심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니까 괘씸죄는 적용이 가능한데, 형법상의 괘씸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만 간다. 그럼 형법상의 괘씸죄가 어디 있어? 혹시 차명을 한 게 신탁계좌 아닐까요? 신탁계좌인데 신탁이지. 자기 아니라고 잡아떼고 증거인멸하고 끝까지 전부 다 이제 다 불러가지고 동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놓고 쓰는 거는 남편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그 당사자들이 다 맞다고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또 뛰어내려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또. 하여튼 일주일 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뭘 송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분은 송치되면은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하려나요? 정부대학교 학생들. 임시 교수를 갖다가 강사를 갖다가 시간 강사로 떼어야죠. 그래요? 지금 이거 준비하시기 전에 애들 학점 빨리 줘야 될 거예요. 시험 봐야 되잖아요. 네, 시험 기간인가? 아니 끝났죠 시험 기간. 그래요? 네. 이거 학점 빨리 줘야 되겠네. 네, 지금 뭐 비대면 수업으로 다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지금 확진자가 되게 웃긴 게 예전에 막 700명인가? 500명인가 나왔을 때는 온라인 수업 전면 비대면 수업 했잖아요. 이제는 막 오미크론인가 뭐 마이크론가 뭐 이상한 거 나왔는데 오미크론. 5,000명, 7,000명 넘는데도 대면 수업하라고 애들을 40명 막 내오고 맞아요. 백신 안 맞으면 난리 친다 그러고 막 백신 패스한다 그러고. 나는 좀 깔끔하게 있잖아요. 네. 깔끔하게 그 남기영님이나 저기 질병 그 안전정보 뭐 거기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 여성분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정은경 씨. 네, 그분이 좀 깔끔하게 저는 그래 그냥 한 2주, 3주 정도 셧다운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예 움직이지 말아라. 아유, 안 한다니까? 그렇게 안 해요. 아니, 안 그러면 지금 7,000명이지? 이거 나중에 또 10,000명 되고 이러다 보면, 이거 뭐 K방역? 개뿔이 지금 K방역이라고. K방역이 어디서 전 세계에서 꼴찌인데 지금. 창피합니다, 좀. 아니, 백신만 다 맞았다고 확진자가 안 나오나? 그래요. 네. 교육 1번지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전용 8사제곱이 28억 2천만 원에 팔렸답니다. 이 정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네. 음마아파트를 15m로 떨어뜨려 놓겠다. 응? 그때 얼마였습니까? 그때 20억이었었거든. 근데 그때 별로 안 올랐네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보다 안 올랐네. 그때 음마아파트 사신 분들은 지금 되게 실망하고 있겠다. 많이 시간. 딴 데를 샀어야지. 개포주공 같은 거 샀으면 대박 터졌는데. 하여튼 그때 의학부사님 그렇죠? 하여튼 근데 10억 하여튼 15가 떨어져 준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반대로 올라간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 경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거 정책을 갖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이 강남의 음마아파트입니다. 이거 지난해 5월까지도 19억 4천이었대요.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기 전에. 네.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니까 오히려 더 비싼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있었잖아. 뭐 2년 실거주 요건 막 맞아요. 해가지고. 그때 완전 멈춰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세 금액이 5억짜리가 10억씩 돼버렸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10억에서 또 빠지지도 않아요, 또. 안 빠지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빠집니까? 참. 대치동을 누가 안 살고 싶어서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동네지. 그리고 진짜 아까 말한 27억, 30억 주고 살기에는 너무 후졌어. 진짜 너무해.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자야.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들어가는 사놓고 나서 거잖아요. 빈집으로 놔두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 외국 나가기 전에 잠깐 사놓고 내가 들어가서 살다가 전입신고만 해놓고 딴 데가 살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럴 가능성이 더 큰 네, 그럼요. 네. 누가 어떻게 저기 진짜로 거기 진짜 새들어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진짜 환경이 안 좋아요. 안 좋아. 네.
집이 너무 낡았어. 나 어렸을 때도 안 좋았었어. 그러니까 집값 고점론, 네. 집값 상승론, 네. 어느 쪽 편이십니까? 자, 그럼 이호정 부장은 어느 쪽입니까? 상승론이죠. 저는. 상승론. 네. 고점이라는 건 없어요. 아니 못 사게 했으니까 못 사는 거지 무슨 사라고 등 떠밀어서 안 사는 시장에 대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자꾸 우리 그 남기영님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대출 단계다. 대출을 다 묶어놨는데 어떻게 사요? 맞아, 그거 오늘 그거 협의 본다고 하잖아요. 내년 그 뭐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거를 협의를 오늘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요, 그죠? 원래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초면은 또 집값이 확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 할당량을 주지 않을까. 달수별로. 진짜 공산당이네. 진짜 공사에서 그렇지 않을까. 이거 만약 한꺼번에 내년에 대출금이 풀린다고 하면 아니 막 몰릴 거 아니에요? 지금 집구하고 싶어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있고 계약서 써놓은 사람이 갑자기 대출 막혔다 그러면 중도금이고 잔금이고 대출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인중개사도 죽을 맛이에요. 아니 정말로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입니까?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고지가 내려왔고요. 이 협박을 하니까 은행에다 협박을 하니까 은행에서 올스톱 시켰어요. 계약서 써놓고 나서 잔금 일정을 2달 있다가 이제 치르기로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피해자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집주인 앞에가 무릎 꿇고 2달만 연장해주면 안 돼요. 내년 1월달까지 좀 지켜봤다가 제가 잔금 치를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러고 싹싹 빌면서 있는데. 네. 그 사람들 집 안 사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집들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좋은 집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저가주택이에요. 네, 저가주택이에요. 지금 15억 이상은 대출이 빵원이기 때문에. 15억 이상은 아무 상관 걱정 안 한다니까요. 사요. 아까 같이 28억 2천만 원 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샀어요. 제가 들어가면 되니까.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은 서민이 또 죽기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야. 돈이 이거. 없어가지고 대출을 한 40%라도 어떻게든 껴가지고 한 5억짜리 집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 대출이 안 되니까 죽는 거지 뭐.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고점이다. 거래가 안 되니까. 아니 거래를 막아놔가지고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이제 반토막이 났다. 그렇죠? 네. 매도 우위 시장에서 매수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다.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줄어들었다. 거래가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아예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종부세 폭탄 맞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매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또 거기 양도세도 9억에서 그렇죠. 10억으로 이제 상향해주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많이 물건을 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을 보니까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놨잖아. 아니 가도 못 샀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냐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 그 시간이 많냐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걸 뻔히 하는데 왜 물어보냐니까. 자, 부동산에 왜 가? 가봤자 뭐 지금 네,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사실 그 뉴스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깊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요, 이거 집을 내놔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춰져 있어요. 또 살 사람들도 그 여건이 안 맞춰져 있단 말이죠. 매수 우위 매수 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매수 심리 맨날 그런 거 갖다가 보러 오는 사람 없으면 매수 심리. 그리고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고 자꾸 우리가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지.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집을 사는 사람은 징역 6개월씩을 보내 그냥. 그게 낫지. 아니 집 사가지고 징역 6개월 갔다 오라고 갔다 올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니 어떻게든 사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 아니 차라리 그렇게 공포를 해 그냥. 법을. 왜 대출을 쫑생이같이 대출을 못 받게 해가지고. 저는 이 지금 현재 상황 보게 되면 양극화는 계속 또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도요. 11월 5주차까지 0.1% 상승을 했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0.1% 내려앉았다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0.1%로 내려앉은 게 아니라 0.1%가 올랐어요. 0.1% 밖에 안 올랐다? 전주 대비해서 그것도. 그런 거예요. 저 어저께 시계열표를 다시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0.1% 올랐다 그러면 막 빨간색으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었잖아요. KB에서 이제 파란색 바꿨냐? 아니요. KB에서 콧방구 남겨 0.1? 이게 오른 거냐? 0.2부터. 너 저번 주 거 봤어? 네. 0.2부터 오렌지색이야. 그러니까 원래 0.2%는 엄청 오른 거거든요. 0.2는 진짜 폭등이거든요. 한 주에 0.2니까. KB에서도 이제 0.1로 하면 전부 다 시뻘겋거든요. 이 정부 전체가. 그러니까 0.2부터로. 그래요. 얼마나 올랐으면 이 지경입니까? 진짜 이 지랄이야. 아이고. 하여튼 보게 되면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무슨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라든지, 뭐, 대한전문건설협회. 사실 이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들인데, 그 친구들마저도 집값이 오른다고 올라가더라고요. 했고요. 네. 홍남기 부총리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내년 예산안은 6% 오를 것이다라는 네. 거 예산을 제가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전도전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건어물 산업연구원하고 네. 우리 옛날에 이거 일산이냐, 여의도냐, 막. 여의도냐 일산이냐 다 건어물 산업연구원조차도 내년에 3% 오를 거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우리금융도 마찬가지고. 맨날 4년 동안 안 오른다고 폭락한다 그랬던 인간들이. 근데 오르는 거는 이제 뭐 자명한 사실 같고 네. 오르는 걸 갖다가 이제 정권이 만약에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또 오르면은 이제는 대책을 진짜 세워야 되잖아요. 네. 안 그러면 정말로 큰일이 나요. 그때 되면 아까 전에 이호정 부장 얘기한 네. 대로 집 사고 싶으면 6개월 깜빵 갔다가 사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 거지. 뭐 명의병 그 뭐예요? 증여할 거면은 한 3개월. 맞아요. 그럼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참, 이 와중에 이제 뭐, 매물 막 쏟아지고 있다고. 그러네.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또 연계가 되네요. 매물 쏟아질 분위기가 아니다. 네,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일부는 나올 거예요. 일본은 나오죠. 왜냐면 내가, 12억 전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12억 왔다 갔다 했는데, 그전에는 팔면은 9억까지 비과세해서, 한 4천만, 5천만 원. 한 3, 4천, 5천만 원 내야 돼. 근데, 이제 안 내도 돼. 안 내도 되니까. 자, 그럼 이때 잽싸게 팔고, 나 갈아타게 할래. 근데 이런 어디로 분위기야. 갈아타냐고. 아니, 뭐, 그거는 자금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디로 갈아타? 일부 지역은 나올 수가 있다. 네, 좀 이게 보게 나오죠. 되면 12억 원에서 13억 원대, 뭐 15억까지도 물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왔잖아요. 소폭 늘었지만. 그쵸. 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내가 매물을 내놓은 다음에 다른 집을 알아봤더니 그 집도 못 사요.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지. 뭐 대출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15 이상 되는 주택들 있죠. 네. 이 친구들은 대부분 새 집 아니면 입지가 좋은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매물이 없는 거야. 또 그 친구들은 아까 말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대출이 안 됩니다. 꽁꽁 자기네들이 그냥 돈 있는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음. 저는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집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선은. 그럼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바꾸면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 좋은 동네로 가가지고 돈으로 봐가지고 이거 막 쓰러져가는 집에 가서 재건축 노리고 거기 온 가족하고 고통받으면 살 거냐? 살시면 안 된다. 집은 집이고 돈은 돈이다. 그래서 집이라는 거 그러면 이사는 뭐 가라고 막 얘기도 하던데 갈아타기 하라고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지금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려고 돈 버는 거 아니냐. 지금 집보다 더 안 좋은 집으로 가려고 개고생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러면 12억짜리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14억 9천만 원짜리 집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출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가격이 비싼 집은 못 가요. 대출이 빵원 지금 아예 안 나오니까 그럼 더 안 좋은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안 좋은 집으로 가서 돈을 남기자니 낯설어져 가는 집이고 동네 거지 같은 집이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동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그래요. 일단은 현재 그 시장 상황에서는 이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지원 효과도 없습니다. 네. 그냥 말 그대로 이거 팔아서 전원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래. 이건 난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지금 그 12억으로 이제 상향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금 우리가 뭐 세금 계산할 때도 12억으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네. 이게 다 복잡하잖아요. 지금 9억도 있고, 뭐 12억도 있고, 15억도 있고, 대출은 15억 안 된다고 그러고, 뭐 12억은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뭐 양도세는 12억까지 해준다고 그러고, 복잡하니까 좀 어느 누군가가 나와서 좀 획일적으로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이거를. 참 웃기죠. 이것도 참 웃긴 게 매도자 역시 호가를 안 내리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가 안 이루어지죠. 네. 아파트 매물은 쌓이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자,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쵸? 매물이 막 나와 있어. 네이버 부동산 보면. 누가 사줘야 매물이 지워지고 다시 생길 거 아니냐고. 아니, 그리고 이게요. 그래, 사는 사람은 그러지. 항상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사고 싶은 사람이고, 파는 사람은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14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내 집은 그 집보다 훨씬 층수도 좋고 뷰도 좋고 안에 인테리어도 해놨는데 난 13 밑으로는 못 팔 것 같아. 못 팔지. 내 들어간 돈 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4억 원대 우리가 그 주식이나 코인을 보시면 알잖아요. 매물 나왔는데 그 금액대가 거래가 되려면 그 매물이 소진이 돼야 그 단계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소진이 안 되는데 뭘. 욕심 부리지 말고 13억 8천에 내놓으면은 사람 오지게 또 온다니까.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 참 웃기는 시장이자 진짜. 그렇죠. 엉망이죠, 엉망.
올해만 이렇게 되고 내년에 또 바뀔 것 같아요. 내년에, 아니, 근데, 이게 왜 저는 이제 항상 첫 번째는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 시장을 첫 번째로 베이스를 깔고 이제 그 다음에 투자 세력들이 오면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10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빈집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매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매수 경쟁마저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없지, 당연히. 내년 초에는 또 신고가 행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 풀린다고 하면. 자, 영창동의 한강변 단지는 저희가 맨날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리모델링, 재건축 왜 안 하고 리모델링 쪽으로만 할까요? 이 친구들은 재건축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창동 일단 제가 옛날 염창동 살았잖아요. 네. 염창동 살았는데 딱 등기부등 딱 떼보면은 지주택입니다. 아. 왜냐면 그 전에 여기가 다 중공업 지역에 공장들이 있던 친구들이라 예전에 그 공장 조합이야. 지역주택 조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대수가 다 작습니다. 중공업 지역이죠. 네, 기껏 해봐 뭐 100개, 200개, 300개 다 미만의 맞아요. 짜잘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또 용적률이 이빨 썼어. 이게 400%까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요. 지역. 그다음에 한강변 쪽에 삼종이라고 그러면 뭐 300%까지 꽉 채워서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못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염창동이요. 아마 강서에서도 제일 좋은 단지로 변할 수 있는 좀 잠재력이 있는 전체적은 곳이니까. 좋은데 네. 이게 저도 이거 내용을 이제 다른 내용들도 많이 봤는데 재건축 막히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한다. 근데 뭐 59제곱짜리 이게 20 몇 평짜리 내 집이 뭐 30평대로 전환된다 이런 뉴스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해도 거주하시는 분들 거주 환경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네. 저는 그래요. 영창동에 한강변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특별기획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여기도 용적률 좀 완화 좀 해주고 하면 아니 용적률 무슨 뭐 저기 도심에는 600% 700% 얘기 나오는데 여기 네. 뭐 400% 500% 올려주는 게 뭐 이게 힘듭니까?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겠죠. 근데 요가 제가 다시 뭐 강서에서도 가장 이제 대장이 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걸어서 가도 여의도가 바로 앞에 맞아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저기 우리가 굴다리로 해가지고 네. 그죠? 밑에 한강 그 시민공원으로 해서 뭐 자전거 타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분이면 갑니다.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아마 마스터 플랜이 저는 그래요.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올 것 같거든요. 발표를 한다고 했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지역이 염창동이지 않나. 맞습니다. 또 최근에 또 상암대교도 이제 개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입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단점은 대중교통이 멉니다. 맞아요. 지하철이 좀 멀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도 9호선 라인 어쨌든 뭐 도보 한 10분 거리쯤에는 그 9호선 라인들이 다 이제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좀 소액이야. 이거 좀 금액대가 좀 적습니다. 근데 소액인 줄 알았는데 진짜 59제곱이 8억 5,500이고요. 이 정도면 싼 거 아닙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서울이 지금 평균 4천만 원대야 지금. 그럼 싼 거지 이 정도면. 참 너무 이게 오죽 집이 귀하면은 이런 진짜 이런 경우가 다 생깁니까? 왜냐면 염창동 지나면은 그 등촌동이 있고 등촌동 지나면 가양동이 있고 가양동이 지난 다음에 우리 마곡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강변 라인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염창동이 최고죠. 네, 학군이 제일 좋아요. 네, 염창동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 해체까지 이제 강수를 둔다. 제초안이 얼마나 와야 됩니까 이거? 압구정 현대는 제가 그때 9억이야 9억. 재건축 초과 이관세제 하는데 아마 압구정은 사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 압구정 황 팀장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오늘 안 오셨나 봐요. 오셨어. 오셨습니다. 네, 팀장님. 그죠? 압구정 황 팀장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제초안 얼마나라고 합니까? 보통 7억에서 9억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근데 최대한 9억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사업이 늦어졌던 건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노무현 때도 한번 해가지고 그때 안 했지. 그냥 1대1 재건축 한다고 그래서 에이씨 나 안 해, 그냥. 1대1 재건축 할래. 시기가 좀 지났더니 집값이 떨어져.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러니까 또 안 했지. 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제초안 또 안 해. 또 그러니까 또 안 하지. 그래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되는 건데 하여튼 최근에는 어디에요? 저 3구역, 5구역, 2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6구역이잖아요. 6구역. 자칭 6구역인데 여기는 7단지인가 아까 한양 7차죠. 그죠? 한양 7차. 한양 5, 7, 8차. 네, 5, 7, 8차 중에 7차가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시다시피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요. 추진위원회가 형성된 이후서부터 완공 시점까지에 대한 시세 차익을 갖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2002년이거든요. 그거 얼마나 오른 거야? 2002년에 얼마였지?
거기까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2002년에 한 8억 했던 거 아니야? 확실한 거는 전부 다 20억 미만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일 비싼 새끼는, 지금 비싼 애들은 한 80억, 50억, 40억 이러잖아요. 미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최하 뭐 9억 이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 시세래요. 준공 시점에서 역산해가지고 10년 전 시세니까. 아유, 그냥 하세요. 지금 80억인데 뭐 10년 있다가 뭐 120억 되겠어. 하여튼 그런데, 일단 7차 같은 경우는 조합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합 해산을 해서 다시 추진위를 만들어가지고 시점을 바꾼다는 거죠. 다시 지금 한 40억 하니까. 그렇게 되면 10년 뒤에 이제 가격을. 근데 이거 제초하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질 거고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폐지될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들이 보통 분들 아니시잖아요. 네. 압구정동 사시는 분들 보통 분들 아니시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다 따져보시고 가능하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높다 보니까 지르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정부에다가 소송해도 100% 이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보통 이분들이 보통 분들 아니시니까요. 하여튼. 그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7차를 조합 해산을 해서 다시 추진을 설립을 해서 하게 되면, 왜냐면은 지금 3개 단지가 통합이잖아.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 그러니까 3개 단지가 통합인데 한 2개 단지는 어쩔 수가 없어.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근데 1개 단지는 안 됐기 때문에 얘에서 여기서 우리가 좀 세이브를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야, 너 그냥 조합 설립하게 되면 우리가 9억씩 내야 되는데 너 회사를 다시 하지. 내가 여기 소송비 대줄게. 그러면 우리 한 5억만 내면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악법이다. 네. 그렇죠? 이게 이중과세고요. 아니, 없앨 수도 있다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법이야, 이게. 아니, 왜 내가 팔지도 않은 집에 왜 세금을 내냐고. 그러니까요. 재건축했는데. 아니, 소득이 생겼냐고. 재건축이 죄야? 죄 지었어, 내가? 내 돈 내가지고 내가 새로 짓는데? 내 집이거든. 그러니까 내 집인데, 내 돈. 이런 거 있잖아요, 봐. 내가 자동차를 샀어. 근데 그 자동차가. 튜닝하고 싶어. 튜닝보다는 일단은 자동차가 이제는 생산을 안 해. 그래서 희소성이 좋아져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금액 올라서 팔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정부 나라에서 내가 이 차를 팔라고? 이렇게 희소한 거를? 그럼 판 거 수익에. 아니야.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차가 있었는데, 차가 오래됐어요. 단종됐어. 그 차는 이제 한정판이고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차예요. 문짝이 다 찌그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는 공업사에 가서 보건집 가가지고, 이거 좀 복원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복원하면, 복원해, 니가? 복원하면은 너 차값이 얼마 내나? 2억 내놔. 2억 주면 내가 해줄게. 차를 복원을 한다고? 그래요. 새 차처럼 보이게 하려고? 너 2억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여튼, 그 와중에, 요즘에 확 이제 새 집이 없고, 집이 귀하다 보니까, 이제 다세대 빌라 쪽도 난리 됐다가. 그것도 주택이니까 세금 뭐 폭탄 때린다. 이때까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피스텔로 선회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계속 또 긁었잖아요. 이거 뉴스에서는 뭐 오피스텔 생수 뭐 지산이 뜬다. 뭐 완판 행렬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막 샀죠. 샀는데 그걸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세금 폭탄이 날아오더라. 그렇죠. 이제 종부세도 다 돌아가야 되는 거고. 이게 누더기법의 이제 폐해죠. 그렇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 주택이 아니죠. 상가로 돼 있는데. 네. 상업시설로, 업무시설로 돼 있는. 근데 세금에 한정돼서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대요. 세금만. 그렇죠. 종부세만. 내가 집 하나, 오피스 하나 갖고 있으면 2주택입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 세금 부과할 때만 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정부에서.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편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편법이. 아니, 이거 뭐냐고.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이지. 이게 왜 맞아요. 주택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임사를 내지 않고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죠? 거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집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등본을, 주소를 못 옮기게. 못 옮기죠. 전입이 안 되죠. 그랬더니, 이거를 세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나 월세 깎아주세요. 그렇죠. 저세 깎아주세요. 내가 주소 안 옮길 테니까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안 그러면 내가 확 그냥 찔러버린다. 확 그냥 내가 오늘 주소 옮겨요. 이런다니까요. 주소 옮기는 아니고 그것도 있대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다 협의됐어요. 전입 안 해. 그리고 월세 좀 깎아줬어. 그런데도 들켰다. 집처럼 쓰는 걸. 네. 그러면은 세금 내야 된대. 그렇지. 추적을 해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신고해가지고. 근데 누가 그러면 조사로 다니는 아니, 그 웃긴 게 자고 있을 거 아니야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뭐 문들려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국민주택 총조사 나왔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침대에서 덤블링 해가지고 딱 일어난 다음에 바로 컴퓨터 켜고 아니지. 집에서 누구세요라고 하면 안 되지.
네. 딱 누가 막 딱딱딱 벨 소리가 울려.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랜드스타일 세십니까? 삐버. 저 이효정 씨 댁이죠? 랜드스타일 세십니다. 들어오시고는 거기 소독약 저 손에 발라주시고 네. QR코드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1층에 다시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잽싸게 옷 입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아니 예전에도 이거를 주택수가 이게 오래됐거든요. 네.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해가지고 법적이 무죄된 게 한 30년 됐거든요. 네. 그전에는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신문, 그때 당시 신문 보니까 옛날에는 신문 구독을 했냐 안 했냐, 뭐 일반 전화가 있냐 그렇죠. 없냐, 관리비를 뜯어보겠다는데 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그 조사 나오는 거 저는 사실은 봤거든요. 네. 저도 오피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보통 어떻게 하면 총 인구 조사하러 왔습니다 네. 라고 한단 말이죠. 인구주택 총조사하는 거 보죠. 문 딱 열어주면서 여기 몇 명 사세요 했는데 세입자가 2명 살아요. 그러면 네. 주거지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 몇 명 사세요? 저희 사무실에 살진 않고요. 그러면은 그냥 갑니다. 응?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입자도 그거를 이제 교육을 해야 돼. 응?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하루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1시간씩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 오늘 성폭력 예방 상담 그리고 교육받듯이. 그렇죠. 오늘 그거 받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그 저기 임대차 네. 계약서에 써야 돼요. 걸리면 네가 다 세금 내는 걸로. 걸리면 세금 내는 걸로. 뭐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누더기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주택임대사업자를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등록을 한 오피스텔은 또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가 되고 그 9월 14일 이후에 등록한 거는 또 이제 부과가 되고 막 엉망진창이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제 손님이랑 제 고객이랑 말씀드리면 편하겠죠. 그분 중에 세무사를 좀 이렇게 연결 좀 시켜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냥 벌써 저한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했는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무사마다 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안 하겠대. 안 하죠. 그거 이거 지금 세무상담 잘못했다가 몇 천만 원 나오는 지금 연말이라서 바빠요 라고만 그냥 핑계를 대는데 그냥 안 하겠다. 오죽하면 이제 유튜브 이제 부동산 유튜브들 있잖아요. 네. 그 유튜브 중에 이제 세무사들이 있어요. 세무사가 그래. 우리도 얘기를 잘 못해주겠고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도 이해를 못하겠으면 종부세 고지서 밑에 보면 담당 세무서 담당자 연락처 있으니까 거기 걔한테 물어보래. 그래서 지연을 하래 먼저 지연을 하래 그냥. 아이씨, 그러면 다시 알아본대. 걔가 혹시나 행정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알아봤는데 진짜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땡큐고 아니면은 그냥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유튜브 내용이야. 참. 그 조회수는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얼핏 그 썸네일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 저희 조회수에 좀 민감해서 네. 또 저 조회수 많이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도. 그래서 건어물산업연구원에서는요, 지금 앞에 있는 이런 뉴스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하고 생활용 숙박시설의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폈답니다. 아니 이렇게 세금 포탁 맞은 건데 이거 아니 이거 똑같은데 오피스텔을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얘기는 주택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활용하면 종부세랑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 오피스텔하고 생숙을 왜 지어? 집을 지어야지. 얘는 건어물산업연구원은 쥐포나 좀 잘 말렸으면 좋겠다. 이번에 과메기 포항에서 내가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과메기나 좀 잘 말려라. 그래요. 기름기 좀 잔뜩 머금게. 자, 시장의 한쪽에서는 세금을 폭탄 맞고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피스텔 이거 분양받으면 안 되고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네. 근데 건어물산업연구원에서는 한쪽에서는 빨리 이거라도 공급을 해줘야지만 이게 대안이다. 주택은 못 짓는다. 이거를 대안으로 해야 된다. 하여튼 요 강력하게 최근에 그러니까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84제곱미터 이상에도 이제 우리 바닥 난방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고, 그죠?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끔 오피스텔로 변경을 해주겠다. 그러면 나 같아도 땅 사가지고 생숙 져가지고 오피스텔 밖에 훨씬 낫죠. 그럼요. 주차 대출도 허접한 데거든요. 공사비 훨씬 더 적게 들어가거든요. 더 웃긴 거는 생숙은 또 베란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 베란다도 못 만드는데 생숙으로 줘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렇죠. 결국에는 결론은 내가 생숙을 많이 지어라. 생숙을 많이 지어서 그것도 이제 생숙도 이제는 주거용으로 이제 사용하면 이제 세금을 또 내겠죠. 그러면 이것도 또 누가 벨을 누르면은 일어나가. 그러니까 이거를 분양을 놓는 건 이제 수수방관하게 자기가 유도를 하는 거지 정부에서. 건어물산업연구원하고 정부랑 이제 짝짝꿍을 잘 맞으니까
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건어물 산업연구원에서 아유 생수를 많이 지으라고 하세요. 아니, 생수 업자를 불러요. 그리고 그냥 완판 시켜줄 테니까 빨리 지으라고. 집값도 떨어질 거라는데 왜 자꾸 지으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진짜.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 자꾸 지금 대통령 후보는 집이 모자란다고 또 하니까. 또 거기에다가 또 여기 위에다가도 막 짓는데 이거 어디다 지으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니 지네들 집 져가지고 싸게 내놓는 거 사업성이 있겠어? 이거 오피스텔이나 생수건 전부 다 역사권 근처에 있는 상업지에다 줘야 되는 거잖아. 오피스텔에 발코니 건설 허용해주고. 아니 오피스텔에 발코니가 있으면 진짜 집이네요. 3기 신도시 본격 입주 전까지 빨리 지금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결국 3기 신도시는 늦거나 안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 아니 근데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은 생숙하고 이 오피스텔 그럼 망했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어놓고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대체제인데 대체제가 이제 없어지면 이거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네.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가 뛰어내리는 얘기. 자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이나 그다음에 누구예요? 아까 전에 생수 이런 애들은 분양가 상한제도 없기 때문에 자율 분양가기 때문에 분양가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지금도 비싼데 지금 평당 1억이거든요. 네. 이거 짓게 되면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는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주거용으로 등록을 하면. 네. 취득세도 감면되고 있잖아요. 지금 임대사업 등록 무조건 해야 의무로 해야 되니까. 아니 이거 저 사무실 갔다가 집으로 쓰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안 쓰게 해주니까. 지금 이건 하고 있는데도 또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멍청한 거. 방법도 있어요. 주거 오피스텔 받아가지고 사업자 등록 거기다 내면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 등록을 내면 돼. 일반 사업자는 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거기다 주식회사 2호정 만들면 돼요. 그렇죠. 내가 사업자를 내야지. 내가 사업을 거기 써야지. 그러면 먹고 자고 해도 됩니다. 아니 사장이 내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데 무슨 내가 무슨 집으로 쓰든 뭐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라고 하면 그래요. 법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인정해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정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규제만 하고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근데 거죠. 저도 이 사람, 그러니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이라는 사람도 진짜 뇌가 없구나. 진짜 그렇죠? 이 건어물 산업연구원이야 워낙에 건어물 이제 전문 업체니까 이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72% 정도 낙하산이다. 아니 근데 아마 부동산개발협회 회장님은요, 그 우리 디벨로퍼협회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저 누구예요? 그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지금. 한자신 대표님 회장님이신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있었는데 왜 제가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분들이 꽃은 뭐냐면 상가. 아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아파트 못 화천대유처럼. 네. 화천대유처럼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게 사실 이분들의 꿈이야. 부동산 협회에 계신 분들, 물론 상가 개발하시는 분들, 오피스텔 다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파트를 지금 못할 데도 없고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못하게 되면 돈을 못 벌잖아. 화천대유한테 놓쳤잖아. 얘네가 밀렸잖아. 그렇죠. 화천대유한테 밀린 거 아니야 대장동을. 그러니까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고인의 면목을 빕니다. 네. 그리고 민간이 환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게 오피스텔하고 상가, 생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거라도 좀 해야 된다. 아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자기네들 얘기입니다. 자기네들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굳이 지을 땅에다 그냥 아파트 허가 내줘도 지으라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 되는데 이제 굳이 주상복합 지으면 되잖아요. 오피스텔 지어야 된다, 도생 지어야 된다, 생숙 지어야 된다, 지산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산까지도 기숙사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아니 정확히 말해서 지식산업센터에는요 기숙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 그래 요거 나중에 한번 내가 유튜브 한번 찍어볼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기숙사는요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들어가고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도 그것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분양하기도 전에 다 나가. 지산에 숙소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끝내주죠. 그 지식산업센터가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끝내줍니다. 수익률이 피가 막 엄청나. 네. 끝난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오늘 순식간에 가네. 그래요. 어떻게 오늘 뉴스 재미있으셨습니까? 재미있으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재미없네요. 그래요. 저희가 하는 게 재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좀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